내가 여기가 부족한 것 같아 하면 괜히 또 책 기본서를 다시 펴서 그 부분을 또 보고 있고, 그러니까 공부를 하긴 하는데 좀 답답하게 공부를 하는 그게 문제였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선생님이랑 상담을 하고 바꾼 방법이, 면접도 같이 했잖아요. 혹시 면접을 할 때 혹시 팁 같은 게 있으면 혹시 전달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십니까, 홍대균 변호사입니다. 자, 오늘도 옆에 저 말고 한 분이 더 나오셨네요. 이번에 공시생 합격자입니다. 서울 동작구에 살고 있는 30살 이승원이라고 합니다. 저는 국가직 일반 행정 9급 시험을 봤고요. 그 중에서도 경찰청 직류로 시험을 봐서 합격을 했습니다. 축하 먼저 드립니다. 네, 고득점 합격자이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많은 꿀팁 대방출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분 별명이 또 야생마거든요. 네이버 카페에도 야생마라는 닉네임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공부를 되게 잘하시는 분이었나 되게 궁금하거든요. 공부를 막 그렇게 잘한다라는 타입의 학생은 아니었던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공이 또 이공계였기도 해서 사실 이쪽 공무원 공부를 시작을 할 때 남들보다 좀 더 많이 힘들었던 것도 있기는 했어요. 네. 어떤 지점이 좀 힘들었어요? 특히나 뭐 행정학이나 행정법 같은 과목들이 국어, 영어, 한국사는 그래도 중고등학교 때까지 이렇게 그렇죠. 접할 기회가 많이 있는데, 이런 전공 과목들은 처음에 왔을 때 이게 뭔가 약간 이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들어가지고, 특히 저는 법이 좀 더 행정법? 처음에 어려웠어요. 너무 힘들죠. 갑자기 뭐 특허, 허가 있는 거. 저도 싫었어요. 네. 처음에 일단 공무원 시험을 하겠다라고 마음 먹게 된 계기가 혹시 있나요? 특별한 계기가 있기는 한데요. 대학교 졸업하는 시즌이 되면서 뭘 할까 하면서 아르바이트를 알아보던 와중에 마침 이제 제가 살고 있는 동네 주민센터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연찮게 그거에 지원을 해서 합격을 해가지고 이제 일을 해봤는데, 이게 또 하다 보니까 나랑 너무 맞는 것 같아. 약간 이런 생각이 들어서 공무원을 해보면 괜찮겠다라는 생각에 진짜 그냥 뒤도 안 보고 그냥 학원에 바로 등록을 해버렸어요. 진짜요? 네, 약간 그런 느낌으로 되게 후다닥 학원에 등록을 해서 알지도 못하는 상태로 그냥 일단 학원을 다닌, 그렇게 시작을 해가지고 합격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부터 야생마셨군요. 직진하시면 바로. 약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면 수험 기간은 어느 정도 되시는지? 1년 반이 조금 안 되는 기간. 1년 반 동안. 성적이 안 좋았을 때 어떻게 공부하셨나요? 진짜 초반에는 학원에서 모의고사들 보고 하면 이게 성적이 그냥 말 그대로 박살이 나 있어가지고 맴짓하고 그만둬야 되나 이런 생각을 엄청 많이 했는데, 근데 그때를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면 효율적으로 공부를 못하고 내가 여기가 부족한 것 같아 하면 괜히 또 책 기본서를 다시 펴서 그 부분을 또 보고 있고, 그러니까 공부를 하긴 하는데 좀 답답하게 공부를 하는 그게 문제였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나 행정법 같은 경우도 기출문제반쯤까지는 저도 성적이 되게 안 나오고, 그래서 제가 이제 선생님이랑 상담을 하고 바꾼 방법이 정말 댄디하게 빠르게 여러 번 보는 그 공부법을 실천을 해보니까 그게 정말 너무 좋더라고요. 전 범위를 빠르게 회독하고 여러 번 복습을 하자, 약간 이런 마인드로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댄디하게 여러분. 자, 그거에 대한 성공 사례입니다. 성적이 딱 오르는 그 시점, 어떤 공부법을 사용하셨는지 좀 정리해서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지금은 이제 전설이 된 책이 한 권 있어요, 여러분. 그 보라색 책인데 제가 공부할 때만 해도 있던 두꺼운 대겸쌤 기출문제집이 있었거든요. 3회독 정도 혼자 열심히 했어요. 회독수가 늘어나니까 좀 자연스럽게 어느 시점부터인가 이게 나한테 이 문제들의 그 워딩이라고 해야 되나? 네. 그것들이 익숙해지는 순간부터 갑자기 이제 다른 문제를 갖고 와서 풀어도 문제 푸는 속도 자체가 빨라지고 점수 때도 이제 확연히 올라가는 그게 보이더라고요. 그때가 딱 터닝 포인트로. 저한테는 그렇습니다. 제 전설의 보라색 책 하나 있습니다. 가지고 올 걸 그랬어요. 옆에 이렇게 띄워주시면 안 돼! 안 돼! 저는 A4 공부 그래요? 쪽에 조금 더 가까운 느낌인데, 오답 노트를 하는 거랑 비슷한 맥락이었어요. 네. 처음에는 저도 이제 기출 문제 같은 걸 풀면서 처음엔 틀리는 게 너무 많다 보니까 일일이 적어서 모으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방법을 생각을 한 게 그냥 그 문제지에 있는 거를 처음에는 그냥 잘라내서 아예 틀렸던 거를 노트에다가 좀 모아서 붙여보고 시작을 했다가 점수대가 조금씩 오르고 나니까 틀리는 게 적어지잖아요. 그쵸. 그 다음부터는 아예 A4에 따로 모으는 게 아니고 틀렸던 장만 그것만 모아서 들고 다녔었거든요. A4나 노트에다가 정리를 해서 필기를 하고 하는 게 진을 빼는 느낌이 들어서 못하겠더라고요. 선생님이 주신 그 문제지에 문제를 풀고 그 밑에다가 해서 해설을 바로 적어놓은 다음에 그런 방법으로 효율적으로 하셨네요. 연결 쓰는 것도 시간 낭비거든요. 네네네. 사실은. 사실 게을러서 못합니다. 루틴이 어땠는지 굉장히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큰 범주에서 일어나 있는 시간을 정해놓는 게 루틴이었어요. 아침 7시 반 정도부터 잠드는 거는 11시에서 11시 반 사이였으니까 그 시간 안에 무조건 깨어있는다가 제일 중요했고, 공부 같은 거는 저는 이제 학원을 다녔으니까 학원에서 예를 들어 오전 오후 수업이 있었다고 하면 이후에 저녁 시간에는 좀 그날 했던 거를 보통 복습을 딱 하고 끝내고, 오후 수업이 없거나 약간 이런 날에는 그 주에 조금 했던 부족했던 거를 보충하는 시간을 가졌던 게 루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하지 않는 날에도 지켰던 루틴은
저희는 아침에 이 시간에 일어난다. 어. 그리고 저녁에 이 시간에 잠다는 정말 꼭 지켰습니다. 그게 제일 중요했던 것 같아요. 생활을 제대로 통제를 딱 하셨네요. 네네네. 사실 우리 몸이 부담을 느끼는 게 루틴에서 벗어날 때 그때 부담이 생기기 네네. 시작해요. 아무리 많이 자더라도요. 다른 시간에 깨고 이럴 때 좀 부담이 느끼고요. 그리고 그 학원 근처에 사셨죠? 네, 맞습니다. 네. 사실 학원이랑 집이 가까웠는데 학교도 가까운 친구들이 그럼. 지각을 하는 것처럼 맞아요. 저도 이제 학원과 너무 가까웠기 때문에 한 번씩 듣고 지각을 했다. 약간 네. 그 마지막. 네. 공부를 하시다 보면 굉장히 힘든 순간이 있고 지칠 때가 있어요. 슬럼프 봤을 때 혹시 썼던 어떤 방법 같은 게 있나요? 거의 시험 보기 3달쯤? 그러니까 올 1월쯤에 좀 그게 심하게 왔었는데 아무것도 하기가 싫은 그런 느낌이 막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하려고 앉아 있어도 시간은 가는데 내가 공부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놀자니 노는 그것도 안 되고 그러니까 이도저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선생님들께 좀 상담도 받아보고 했더니 이럴 바에는 그냥 차라리 한 3, 4일 정도를 그냥 모든 걸 내려놓고 깔끔하게 쉬다 오자. 마음을 완전히 리프레시 해야 되겠다. 약간 저는 이렇게 결론을 해서 정말 한 며칠 그냥 학원도 안 나오고 아예 그냥 정말 쉬고 왔습니다. 오히려 쉬고 오니까 이게 저한테는 더 이득이 많이 됐어요. 다시 해봐야지. 끝까지 해봐야지. 약간 이런 생각이 다시 들어서 그래서 마무리를 좀 깔끔하게 할 수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무엇보다 제 생각에 제일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하다가 뭐 힘든 일이 생긴다거나 하면 주변에 계시는 선생님이나 뭐 부모님 아니면 형제, 친구들 이렇게 해서 얘기를 좀 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 들어주고 좀 스트레스를 이렇게 해소할 수 있는 그런 게 좀 중요할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혼자서 삭히려고 하면 답이 안 나옵니다. 맞아요. 그래서 승원 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를 많이 찾아왔었어요. 선생님 하면서 주변 찾아왔던 기억이 아직도 나네요. 잘하면서도 정말 합격생이 되셨네요. 면접도 같이 했잖아요. 혹시 면접을 할 때 혹시 팁 같은 게 있으면 혹시 전달 부탁드릴게요. 여러분들 필기 합격하시고 면접반을 등록을 하면 각오를 더 하셔야 돼요. 필기 같은 경우는 내가 그냥 뭐 하다가 틀린 게 있고 모르는 게 있으면 그냥 혼자서 공부를 더 하고 복습을 하면 되는 건데 면접은 그게 안 되더라고요. 앞에 나가서 같이 있는 친구들 앞에서 한번 이렇게 내가 스피치도 한번 해보고 약간 돌림도 좀 당하고 그런 식으로 해야 이게 느는 게 있어서 마음적으로 각오를 단단히 하고 들어오셔야 된다. 필기보다 좀 더 준비하기는 힘들다. 근데 또 일정 수준 이상 준비가 이게 갖춰지면 오히려 더 재밌는 수업이 된다. 약간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저는. 네. 처음에는 정말 야생마 그 자체였어요. 면접을 하면 정말 생각지도 못한 답변을 막 하고 이러시더니 어느 순간 제가 사실 면접을 깨달으시면서 사실은 저도 면접 전문가 중에 하나입니다. 현직 면접위원이에요 제가. 정말 가장 극적으로 싹 바뀌신 분이 바로 승원 씨라고 생각해요. 나중에 면접은 저한테 우수 판정해서 받으셨잖아요. 자랑할 만한 일이야. 저한테 우수 받기 쉽지 않거든요. 저 우수한 인재입니다. 네, 우수한 인재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요. 그럼 승원 씨가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많은 수험 준비생들이라든지 후배들, 공시생분께 조언을 해주신다면? 일단 이 영상을 보고 있다는 것 자체가 공무원 시험을 준비할 생각이 있으시니까 이런 걸 보고 계실 거예요. 큰 뜻을 이제 가지고 공무원 준비를 하겠다고 마음을 먹으신 분들이라면 제 생각에는 뭐 어떤 분들이든 다 성공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마음 먹고 왔지만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정말 분명히 힘든 일도 많이 있을 거고 학원 생활이 됐든 그냥 혼자 하는 공부 생활이 됐든 이게 순탄하게 흘러가지만은 않을 거예요. 그럴 때마다 정말 좀 마음을 한 번 더 다 잡고 내 주변에 있는 가족 이렇게 이런 그 주변 사람들 얼굴 한 번 더 생각하고 제일 중요한 게 모의고사 같은 거에서 성적이 안 나오거나 하더라도 내가 과연 이걸 할 수 있을까라는 의심을 갖지 말고 본인 스스로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서 난 할 수 있다, 난 될 수 있는 사람이야 라는 그런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공부를 하고 시험까지 임하시는 게 정말 제일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승원 씨도 그런 마음이 있었나요? 저는 뭐 이렇게 말씀드리기 좀 그렇긴 한데 떨어질 거라는 생각은 아예 안 하고 공부를 했어가지고 약간 그 근자가 약간 이런 야생마. 네, 그런 스타일이었어서 슬럼프가 오거나 스트레스 받았던 것도 그냥 공부가 하기 싫고 그냥 이 상황이 학원에 묶여 있는 이 상황이 싫어서 되게 제가 또 그랬던 거지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 때문에 힘들지는 않았어가지고 마음가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음가짐 정말 될 중요해요. 거야라는 긍정적인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러니까 있어요. 뭐 뭐가 없어도 그냥 일단 시작은 했으니까 시작이 반이니까 한 거고 네. 나머지는 선생님들이 알아서 해줄 거니까 그거 믿고 따라가면 된다. 약간 이런 마인드로 가시면 됩니다. 아주 훌륭한 마인드였어요. 본인을 의심하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 구독자님께 같이 인사하면서 끝내도록 하죠. 예. 어떻게 인사하실 거예요? 유바 유튜브 바이 유튜브 바이. 그럼 유바 한번 가시죠. 네. 유바. 수고하셨습니다.